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요 형상을 이제 이게 이제 A 부품 합시다. A 부품이고요. 그럼 여기에 조립되는 이제 B 부품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앞놈, 순놈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참고로 얘는 이제 앞놈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순놈 개념을 이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있는 도면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원본은 절대 건드리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얘를 이제 복사를 하세요. CO 엔터 하시고, 얘를 복사하세요. 평면도 정면도. 어차피 입체도를 우리가 지금 못 그려요. 명령을 다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평면도 정면도를 이제 갖고 불러와 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치수선 다 지우세요. 중심선도 지우시고, 치수선, 중심선, 기타 선들 다 지웁니다. 수문선은 냅다 보고요. 요거는 좀 생각해 봅시다. 수문선은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이 어셈블리 도면인데, 이게 어셈블리, 조립 도면 말하는, 조립 도면은요 명령어가 하나 더 필요해요. 어떤 명령어가 필요하니? 블럭이라는 명령어가 필요하거든요. 블럭. 그래서 블럭이라는 명령어를 이제 또 사용할 거예요. 블럭은 단축키가 B예요. B. 자, B라는 단축키 한번 집어넣어 보시고, B 엔터 한번 쳐보세요. 이런 창이 뜨죠. 블록정이란 창이 뜰 겁니다. 창 뜨나요? B 엔터? 우선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현재 금형반은 아니에요. 금형 설계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얘도 뭐 따지고 보면 이제 금형과 비슷한 건데, 상판 하판 해가지고, 그래서 상판 하판 이렇게 나눠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선 얘를 상판으로 할 건지 하판으로 할 건지 우선 정해야겠죠. 근데 방향상 얘가 하판이 돼야 돼. 지금은 원래는 순놈이 대부분 하판이 되는데, 순놈이 하판이 되는데, 얘를 그냥 하판을 씁시다. 우리 우선 얘를 우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장할 때 하판으로 저장하세요. 하판으로 해서 저장하시고, 하판 평면까지만 집어넣으면 되겠다. 평면, 하판 평면 이렇게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할 때. 그럼 다시 갈게요. B 엔터 치시고, 자, 여기 이름이 있죠. 여기다가 하판 평면이라 저장하시고, 하판 평면, 하판 평면으로 저장하세요. 이름을. 됐나요? 그 다음 밑에 기준점 있죠. 기준점 밑에 보면 선택점 있죠. 선택점 옆에 보면 아이콘 명령어가 있어요. 튀어나온 거, 요거 사각형짜리. 요거 보이시나요? 얘를 눌러 가지고요, 여기 요 제품의 모서리 부분 하나 점을 찍으세요. 이렇게 여기 현재 평면도의 모서리 한 점을 찍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점 하나 잡힌 거예요. 기준점 하나 잡힌 겁니다. 여기 저 찍어 주시면 됐나요? 여기 요거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점 하나 찍어 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 다음 옆에 보면 객체라고 있죠. 객체 중간에 객체 보이시나요? 얘를 이제 여기 밑에 보면 객체 선택이라고 써 있고, 옆에 보면 아이콘 명령어도 있어요. 요거 이미지 되어 있는 거. 요거 누르세요. 누르셨나요? 그 상태에서 다 잡으세요. 여기 요거 사각형을 싹 다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글자는 잡지 마시고 얘만 싹, 사각형만 싹 잡아주시면 돼요. 잡았죠? 자, 엔터 한번 치시고, 그 다음 밑에 옵션에 유지 블록으로 변환 삭제가 있는데, 블록으로 변환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걸로. 됐나요? 그리고 동작의 분해 허용 체크되어 있나요? 요거 분해 허용 체크하시면 되겠고. 됐어요? 확인 누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차이점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뭔가 지금 대체 우리가 뭔 작업을 한 건가.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 얘는 어떤 이제 차이점이 있냐면, 기존에 있는 형상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도형은 여기 보세요. 내가 얘를
움직일 때 요거를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선택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선택 하나 놓친 게 있어. 놓친 게 있으면은요,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내가 이거를 하나씩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할 때 내가 아차 실수를 해가지고 몇 개를 놓쳤어요. 놓쳤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움직여.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조립할 때 되게 불편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한 거예요. 방지. 그러면 블록으로 묶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는 한 번에 다 잡혀요. 한 번 클릭에 싹 잡힙니다. 제품 형상이. 그런 식으로 수정을, 그러니까 선택이죠.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선택되는 거를 아예 미리 방지하는 거예요. 그게 블록 기능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아시죠? 네. 이렇게 되는 걸 미리 방지하는 거예요. 블록이라는 게. 그래서 선택하시게 되면은 싹 한 번에 잡힌다. 그러면 이제 간혹 다시 얘를 또 분해를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해. 선생님 나 다 썼어. 근데 이게 묶여 있어가지고 불편해.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 익스플로드라고 X라는 거 배웠죠. X. 분해. 그래서 X 엔터 치시고, X 엔터 치시고, 이 도형을 클릭한 다음에 엔터 한번 치시면 또 다시 분해가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묶는 거와 분해하는 거, 그 두 가지 기능을 기억해 두세요. 얘는 주로 어셈블리 할 때 많이 써요. 됐나요? 되셨어요? 자, 얘가 이제 하판이에요. 하판. 그러면 상판 그려야겠지. 상판은 돌출형이에요. 아시죠? 돌출. 그 다음에 하판은 포켓 개념이 들어간 형상을 말하는 거. 페인 형상. 페인이라는 단어를 쓰나? 하여튼간 페인 형상이고요. 페임이랬을 거야. 돌출과 페임 두 가지 버전이에요. 그러면은 형상은 똑같아요. 사실 얘랑 이렇게 더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블록 하판이라고, 그러니까 하판 평면이라고 잡아주시고, 평면.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하세요. 컨트롤 C. 아니, 컨트롤 C 말고 CO. 카피 명령어 쳐가지고 얘를 복사를 해서 옆으로 옮기세요. 얘가 이제 상판이 되는 거예요. 상판 평면. 상판 평면이 됩니다. 하판 평면을 복사를 해서 옆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얘가 상판 평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은 얘네들은 가공되는 부분이 다르죠. 가공되는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하판은 가공되는 부분이 현재 보이는 이 부분, 여기가 가공이 되는 거고, 상판은 가공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테두리를 깎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깎이는 거죠. 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오른쪽 걸 깎았잖아요. 오른쪽은 안에를 파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깎을 거 왼쪽은 이제 테두리를 깎아줘야 돼. 그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 테두리 깎을 때 이 구멍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구멍 우리 왜 만들었어요? 기억하세요? 구멍 만든 이유. 구멍을 만든 이유는 엔드밀이라는 공구를 이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공구가 과부하가 걸린단 말이에요.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그걸 방지하고자 구멍을 뚫었단 말이에요. 근데 상판 같은 경우 여기 가공해. 이쪽 부분 가공 안 하죠. 그러므로 얘는 필요가 없어요. 사실 구멍을 지우시면 돼요. 요거 지워버리시고. 근데 지금 안 지워, 다 지워지네 한 번에. 그죠? 다 지워져 한 번에.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거 분해시켜야지. 분해는 명령어 뭐 쓴다고요? X 엔터. 폭파시켜 주시고 안에 구멍만 지워요. 안에 구멍만 지워 주십니다. 됐나요? 요 색깔도 지우세요. 색깔 입히지 마세요. 색깔 안 입혀도 돼요.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들 그 깎는 위치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그냥 썼던 방식이고 굳이 색깔 입힐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공구 있잖아. 파이 12짜리 공구가요. 여기 보세요. 파이 12짜리 공구가 요 바깥에 요 상태에서 진입을 해요. Z값으로. Z값으로 진입을 해서 얘가 안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깎으면은 굳이 구멍을 안 뚫어도 깎는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Z값으로 내려가 주시고 그 다음에 X, Y를 움직이면서 깎는다.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기본 틀은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상판은. 그러면 이제 얘로 조립을 할 거예요. 요걸로 조립을 하는데, 자, 잠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 우리 여기 이 R 기억나죠? 이 R. 요 R이 얼마라고 했어요? R 값이 6R이죠. 6R은 왜 생겼어요? 생긴 이유. 제가 이거 어제 오후 시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엔드밀이 여기를 휘젓고 다니면 모서리에 자동으로 R이 생긴다고 했죠.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공구인선. 네, 공구인선 반경. 훌륭하네. 공구인선 반경이라고 했어요. 공구인선 반경이 자동으로 생겨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튀어나온 형상. 얘가 튀어나온 건데 얘는 그러면 공구인선 반경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깎을 때. 얘는 안 생겨요.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이렇게 깎을 수도 없어요. 이거 R 못 깎아요. 여러분들이 X축 핸들과 Y축 핸들을 동시에 돌리면서 이 R 형상을 구현해야 되는데 이거 못해요. 여러분들 그거 지하 1층 내려 돌려봐서 알잖아요. 이거 한 손으로 이거 두 개 돌릴 수 있겠어요? 이게 뚝뚝 빠지는데? 두 손으로 해도 이거 같이 끼워가 돌릴까 말까 하는데 이걸 동시에 어떻게 돌릴 거야? 그러므로 얘네들은 포기, 못 만들어요, 형상을. 못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얘를 모서리를 직각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여기 주목. 자, 노하우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노하우. 여기를 직각으로 만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필렛 명령 기억나세요? 필렛? F 엔터 치시고요. F 엔터 치시고 R 엔터 치신 다음에 R 값을 0으로 하세요. 0. R 값을 0으로 하셔가지고 두 개의 선을 클릭해 보세요. 선이 연결되나 안 되나? 선 연결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면은 옵션을 변경해 줘야 되고 되면 넘어가시면 되고. 돼요? 그렇게 만드세요. F 엔터 R 엔터 F 엔터 R 엔터 0 엔터 하시고요. 두 개의 선을 찍으시면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해서 선들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요 기능입니다. F 엔터, R 엔터, 0 엔터. 두 개의 선 클릭. 경규씨 잘 돼요? 조금 이상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합판을 만들었고요. 합판. 그 다음에 상판을 만들었는데 상판은 색상이 현재 얘도 똑같이 초록색이죠. 이렇게. 그리고 얘도 블록으로 묶으세요. 얘 현재 블록으로 묶어야 되고 얘도 블록으로 묶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한 번씩 블록으로 묶어 주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블록으로 묶인 게 이름이 있을 거예요. 합판 평면이라고. 여기 옆에 역삼각 눌러보시면 요거 아이콘 눌러보시면 방향키죠. 방향키 눌러보시면 합판 평면이 있고, 거기다가 다시 한번 또 집어넣어 주세요. 객체 선택해가지고 한 번 더. 재정이 뜰 건데 재정이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 잡힌 거고 1차. 그 다음에 2차. 다시 B엔터 치신 다음에 얘는 상판 평면. 상판 평면으로 잡아주시고 똑같이 선택 좀 잡고 그 다음에 개체 선택하시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묶어줍니다. 그래서 상판과 하판 두 개 묶은 거예요. 거기까지 또 진행을 해주시고, 상판, 하판 블록 두 개를 이제 묶어준 거예요. 회전은 아니고요. 이제 상판과 하판을 조립을 해야 돼. 조립.
자, 그러면 무브를 이용해서 무브 아시죠? 에멘터. 무브를 이용해서 얘를 요 오른쪽 상단의 꼭지점과 요 하판에 있는 오른쪽 상단의 꼭지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일치시켜줘야 돼. 이렇게 같이. 이게 조립이거든요. 이게 조립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캐드에서 조립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면도끼리 묶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딱 보면 아시다시피 불편하죠. 왜 불편하냐면 색깔이 같으니까 구별이 좀 잘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조립. 무브를 이용해서 모서리와 모서리 잡고 이렇게 같이 동일 위치로 딱 잡아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설계자잖아요. 설계자는요 불편한 걸 하나씩 다 수정해 주셔야 돼. 수정. 그럼 뭐가 불편하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생님 하판과 상판이 색깔이 같아가지고 구별이 안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색깔을 달리하면 되겠죠. 달리하면 U 엔터 치시고 U 엔터 치시면 다시 되돌리게 돼요. 이렇게 U 엔터를 치세요. 한 2번만 치시면 될 것 같은데 됐나요? 됐으면은 이 블록 묶고 더블 클릭해봐요. 따닥 더블 클릭. 그럼 요거 뜰 거예요. 블록 정의 편집이라고. 블록 정의 편집 떠요 안 떠요? 뜨죠? 자, 확인 누르세요. 이렇게 화면이 바뀔 거예요. 바뀌었나요? 그러면 얘를 싹 선택해 주시고 싹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야 돼요. 색깔을. 근데 현재 화면에서 색깔 바꾸는 창이 안 떠요. 그죠? 안 뜨시죠? 그러면은 다시 홈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 홈 영역 들어가 보세요. 여기 왼쪽에 홈 누르셨어요? 거기에 특성, 그 다음 색깔을 이제 뭐 노란색 또는 뭐 빨간색을 바꿔보세요. 바뀌나 안 바뀌나. 특성에 가셔가지고 색상을 바꾸세요. 이렇게 입혀주세요. 됐어요? 색깔 바뀌었어요? 아무거나 색깔 다른 걸로 입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블록 편집 닫기라고 있죠. 요거 누르시면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변경 상황을 상판 평면에 저장 클릭하시면 이제 변경이 된 겁니다. 색상이 변경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블록 2개로 묶었어야 상판과 하판, 그리고 조립을 하라고 했죠. 조립. 그래서 도형 선택하고 이렇게 같이 합치기를 진행하십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부분 있죠. 여기가 겹쳐요. 이 부분이. 자, 여러분들 확대하셔가지고 보세요. 이 부분이 현재 겹쳐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여기 뭐 색깔이 잘 안 입혀지니? 자, 여기 겹친다는 거 아시죠? 여기 겹치는 부분. 지금 여기가 튀어나왔고 여기는 현재 포켓 들어간 부분인데 이렇게 R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 겹쳐 가지고 이거 조립돼야 안 돼요? 조립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조립하고 싶잖아요. 조립 안 됩니다. 이렇게 각지게끔, 그러니까 상판을 이렇게 각지게끔, 각이 지게끔 깎아놔 버리면은 나중에 조립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걸 조립시키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2가지. 이거 현장에 쓰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 구멍 뚫는 거 있죠. 요 구멍 뚫는 거. 이 구멍 뚫는 거를요, 여기다가 또 뚫어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다, 이렇게. 여기다가 12짜리 구멍을 하나, 잠깐, 뭐, 구멍이 커졌어. 여기도 하나 뚫어주시고, 12짜리가 아니군요. 우리 얼마짜리? 9짜리였나요? 9짜리 구멍을 뚫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9짜리 구멍을 총 4개를 더 추가로 뚫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립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간섭 받는 게 사라지겠죠. 여기 구멍이 뻥 뚫려버리면. 이해되시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구멍을 뚫는 게 현장 스타일이에요. 현장이 이렇게 작업합니다. 구멍을 더 뚫어가지고 작업하는 거.
근데 이게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안 맞잖아요. X, Y축을 정확하게 못 맞춰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이 구멍에 요 위치 있죠, 위치값. 이 위치값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눈대중으로 대충 찍어가지고 요 위치를 정확하게 못 맞춘다. 13mm, 여러분들 14mm 맞출 수 있을까요? 위치를?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은 썩 좋지는 않아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두 번째 방법은 형상을 이제 변경시키셔야 돼. 변경. 그러면 어떻게 변경을 시킬 거냐? 상판이 약간 이렇게 각지게끔 우리가 작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기자. 각지게끔. 그러지 말고 얘를 이렇게 파내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파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이렇게 얘를 파낸다, 이렇게. 네 방향을. 이거는 흡사 뭐랑 비슷하냐면 얘랑 비슷해요. 어디 있어요? 우리 전에 그렸던 요거. 어딨냐, 요거. 요거 기억나요? 요렇게 만드셔야 돼. 모서리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형상을 바꿔주시면 돼요. 이해돼요? 그 튀어나온 이렇게 각진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파주시라고.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파달라는 거죠. 그러면 조립할 때도 간섭을 안 받아요. 제 생각에 이게 나을 것 같아, 이게. 이렇게 파주는 게. 이건 팔 수 있거든, 쉽게. 얼마큼 파주면 되냐? 8mm 정도만 팔면 돼, 8mm. 7mm 정도 파주시면 돼요. 그러면 도면을 좀 수정 좀 해볼게요. 자, 도면을 어떻게 수정하냐? 우선 원본은 건드리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기자. 그러면 얘 복사시키세요. CO 엔터. 자, 이걸 CO 엔터 하셔가지고 복사하시고 밑으로 하나 복사를 하시고요. 얘 폭파시키세요. X 엔터. 요거를 수정할 거예요, 이 부분을. 요 형상을 수정을 하겠다. 어떻게 수정할 거냐? 우리가 파이 12짜리 엔드밀로 파니까 파이 12짜리 엔드밀, 그러면 깊이를 한 8 정도로 해서 넣어주면 좀 여유가 있을 거예요. 반값 기준이니까 6mm 기준으로 8mm. 그래서 5엔터 8엔터 하셔가지고 얘를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 이런 식으로 8mm 간격으로 안쪽으로 선을 그러니까 이동 복사죠. 이동 복사 시켜주시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시고, 8mm 정도 했어요. 원래 6mm 정도가 기본인데 거기서 2mm 더 갔습니다. 다 되셨으면 트림을 잘라요. 여기 이렇게 트림을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안쪽도 잘라주시고, 이렇게 형상을 이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의 작업을 하겠다. 요 코너에 R 얼마 들어가야 돼요? 코너에 R. 얘도 포켓 개념이죠, 포켓. 포켓이니까 코너에 R이 얼마 들어가야 돼요? R 6 들어가시다, 6. 그래서 R 6짜리 필렛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팔아. 그러면은 얘랑 조립했을 때 또 간섭을 또 안 받아요. 왜냐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제품이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작업을 또 마무리 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 또는 측정기 여러 기타 봤을 때 이게 낫다 이거죠. 안을 파주는 게. 그렇게 해서 설계 변경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수정 다 됐고요. 다 됐으면 또 이 블록을 묶어야겠죠. 다시 블록으로 묶어주고, 색상 다시 바꿔주고,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다시 B 엔터 치신 다음에 여기 보세요. 똑같은 단어를 또 활용할 때는 여기 옆에 보면 역삼각형 있죠. 이거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상판 평면, 하판 평면 써 있을 거예요. 그걸 선택을 하세요. 상판 평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개체 선택하시고, 그 다음 다시 묶으세요. 확인. 그러면은 블록 재정이라고 뜨죠. 요거 그냥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걸로 다시 세팅된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옮기는 거에 무브로 그러면은 이제 아까처럼 조립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립을 확인.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간섭이 안 되게끔 서로 겹쳐지. 여기는 이제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빈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조립했을 때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참고로 여유도 줬어요. 여유 몇 미리 줬어요 지금? 2mm 정도. 2mm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절대 간섭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걸로 조립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조립은 무조건 됩니다. 여유 2mm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다 체크를 하시고. 이상 없잖아요. 이상 없으면은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도면화 작업을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선 1차 진행을 좀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셈블리가 확인이 됐으면은요, 다시 분리시켜야겠죠. 분리시켜 주시고, 분리를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도면 되겠죠. 얘를 복사를 해야겠죠. 전에 했던 거 요걸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덮어 씌우기 개념으로 도면화 작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우선 상판 요거를 싹 지워주고 얘를 갖다 옮기는 거죠.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라인을 맞추려면 이렇게 보조선 그려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치수기만 잘 하시면 되죠. 치수기업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DLI 집어넣으시고 치수를 우선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 치수 73, 세로 치수 73.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선 그려주셔야겠네요. 중심선 그려주고 이게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다 그려주셔야 돼요. 중심선을. 그 다음에 선을 좀 늘려주시고 연장해서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LEN D죠. LEN 엔터 D 엔터 O 엔터 하셔가 중심선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잠깐만 이 색상 초록색이죠. 초록색으로 바꿀게요. 초록색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선 1차 또 세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R값 기입해 주시고 4-R6이 되겠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단차 거리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단차 거리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못따기 얼마예요? C5죠? 못따기 명령어 집어넣으시고 못따기 명령어는 QL이죠. QL 집어넣고 여기 대각선 방향 찍어주시고 직겨 모드 풀고 대각선 방향으로 클릭 엔터 3번 C5 넣어주시면은 또 못따기가 표현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 거리 2mm씩 넣어주셔야겠죠. 2mm 요 사이 거리가 2mm씩 들어간다는 거 요거 되게 중요한 거죠. 한 군데만 집어넣어요. 나머지는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한 군데만 2mm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똑같은 개념으로 표시.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면도도 이제 뜯어 고쳐야 돼요. 정면도는 지금 블록으로 묶여있지 않네요. 기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정 작업 들어갑니다. 요거 얼마로 튀어나오게끔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튀어나오는 거 값? 이거 우리 합판 깎을 때 요 깊이 얼마 줬어요? 깊이 6이요. 6 줬죠. 6 여기 6 써있잖아요. 기자 6. 그러면은 이 돌출 높이도 6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엔터 6엔터 하셔가지고 얘를 6mm만큼 밑에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세요? 여기 경계선, 이 경계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선을 여기 평면도에 있는 경계선들 있잖아요. 얘를 가지고 이렇게 연장, 그 다음에 연장 이렇게 시켜주시면 되겠고, 네 방향 연장시켜 주시고 트림으로 잘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돌출 형상 마음을 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치수가 얼마냐? 6mm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건 다 끝난 거예요. 핵심적인 거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자, 이거 정면도 다 그리셨죠? 정면도 다 그리셨으면은 얘도 아까 똑같은 작업 할 거예요. 자, 카피 CO 하셔가지고 복사해서 밑으로 빼세요. 정면도 이것도 조립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상판의 정면도 그리고 하판의 정면도 끄집어내세요. 두 개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옮겨 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얘가 하판이죠 지금. 얘가 상판이고, 하판 상판. 그러면 이 두 개를 조립을 좀 해야 돼요. 두 개 조립하시려면은 우선 이 방향 뒤집어야 되죠. 예. 방향 뒤집어야 됩니다. 뒤집을 때 우리 뭐 썼어요? 미러 기능. 그러면 이제 미러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방향을 뒤집을 건데, 우선 제가 설명드렸죠. 뭘 설명드렸어요? 조립하려면 우선 치수선 다 지우라고 했고, 중심선도 지우라고 했어요. 그 다음 색깔 바꾸시라고 했죠. 하나를 선택을 해서 색깔 바꾸세요. 그래 문제가 안 생긴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뒤집어야 돼요. 대칭복사로 해서 미러 MI 싹 잡아주시고 엔터. 밑에 바닥면 양쪽으로 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 집어넣어야 돼요? 마지막에 Y 엔터. 그래야 이게 뒤집히죠. 이런 식으로 방향을 뒤집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블록 다 묶으세요. 얘는 상판 정면, 하판 정면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블록으로 해서 다 저장해 주시고, 상판 정면, 그래서 기준점 잡아주고 객체 잡아주시고 엔터 확인. 그래서 상판 정면 잡아주시고 이어서 B엔터. 이번에 하판 정면 마찬가지 기준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객체 잡으신 다음에 또 다 잡아주시고 확인. 이제 블럭이 두 개로 잡히겠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제 조립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조립을 하고 끝내세요. 이렇게 조립. 이게 이제 정면도 조립된다는 뜻이에요. 자, 우선은요 두 가지로 형상을 좀 분리해서 작업을 진행할게요. 얘는 원본이죠. 원본이고 복사본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우선 다 폭파시킬 거고요. 그래서 얘는 색깔을 달리 하겠습니다. 우선 얘는 빨간색으로 세팅하고, 그 다음 얘는 파란색으로 세팅할게요. 자, 우선 둘 다 사이즈는 6mm죠. 6mm. 얘도 6mm, 얘도 6mm. 우선
첫 번째 거는요 5.8로 할게요. 얘는 5.8. 0.2만큼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죠. 0.2만큼 안으로 집어넣고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차 얘는 5.8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6.2 6.2로 키울게요. 6.2 0.2만큼 커졌어요. 잠깐만 색상 이제 다른 걸로 할게. 얘 파란색 너무 안 보인다. 그래서 연장을 좀 하시고 선 연장 그래서 치수를 뽑아 보면 얘는 6.2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해되셨죠? 공차예요. 한쪽은 5.8 한쪽은 6.2로 깎은 겁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조립을 해요. 이제 조립 들어갑니다. 이제 블록으로 묶어 조립해야겠죠. 우선 5.8로 하나 저장하시고 그래서 기준점 잡고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밑에는 6.2로 또 저장을 해야겠죠. 선택점 잡고 객체 선택 또 엔터. 그 다음 확인. 그러면 두 개 다 묶였어요. 자, 조립되는 면은 이 면이죠. 여기가 끝나는 요 면이 이제 조립되는 면은 요 면. 지금 보이시는 이 면이 기준면이 되는 거예요. 조립되는 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면이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 라인을 기준으로 여기다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 블록으로 해서 이동시켜 줍니다. 얘를 불러와가지고 여기다 조립을 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조립을 했어요. 조립을 하게 되면은 현재 여기 밀착됐죠. 여기 밀착됐고, 그다음 여기 현재 간격이 있죠. 간격이 얼마 정도 벌어져 있는 거예요? 0.2 공간이 있어요. 공간. 0.2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위가 딱 밀착이 되겠죠. 밀착이 됩니다. 얘는 합격. 조립 잘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6.2를 이제 불러와서 조립을 해볼게요. 6.2 같은 경우에는 불러와서 조립을 하는데 얘는 조립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바닥이 여기에 닿아요. 이렇게 답니다. 그럼 우선 여기는 일치가 돼요. 바닥은. 하지만 위쪽에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이는 부분, 눈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현재 그러니까 떨어져 있죠. 얼마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0.2. 그럼 이거 조립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0.2가 붕 떠 있어요. 이거 조립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조립이. 불량 난 거 있지, 불량.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걸 6.2를 깎았어. 선생님, 나 6.2를 깎았는데 불량 났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얘를 날려요. 0.2만큼. 윗면을. 여기 날리시면 되는 거고. 그죠? 여기를 0.2만큼 아까 수정 작업 우리 열심히 하시는 우리 수강생분 계시던데 날리시면 돼. 0.2. 그러면 다 조립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 또 어디 날리시면 돼요? 요 제품의 이 면을 또 날리시면 되겠죠. 여기를 6보다 크게 얼마 집어넣으시면 돼요? 6보다 크게 6.2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를 수정해서 깎으시면 어차피 또 맞게 돼야 되기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작업을 내가 아예 안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요 돌출된 요 길이값 있죠. 얘는 5.8로 맞추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공차. 얘는 마이너스 공차로 맞추시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플러스 공차로 가셔야 돼, 깊이를. 그래서 포켓 부분은 플러스 공차 6,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공차 6으로 하셔야지 정확하게 이게 조립이 딱 돼요. 그런 거를 이제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이제 갑시다 집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 우리가 전에 공차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공차 뭐 알려드렸냐면 일반 공차 알려드렸죠. 일반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1 또는 0.2 이렇게 기입을 했던 거 알려줬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치수를 기입을 할 때
여기를 선택해서 요 주석에 가셔가지고 기본 치수를 여기 일반 공차로 바꿔주면 이렇게 공차가 딱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한 방향, 즉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제어를 해줄 거예요. 마이너스 얼마, 플러스 얼마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닌. 그거까지만 설명을 하고 끝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자, 디멘션 치세요. 이제 같이 하시면 돼요. D 엔터. 이거는 다 그렸든 못 그렸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D 엔터 치세요. D 엔터. 디멘션 들어가시고. 자, 우선 확인만 합시다. 여러분들 기본 치수 있어요, 지금? 화면에? 기본 치수? 일반 공차 0.1이 있어요? 네. 일반 공차 0.2 있어요? 네. 총 3개는 잡혀 있죠? 네. 오케이. 잘 하셨고요. 다 됐으면 기본 치수 있죠? 기본 치수 선택하시고 세로 만들기. 세로 만들기 누르세요. 눌렀나요? 여기다가 이제 우선 마이너스 0.1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공차를 이제 기입을 할 거예요. 시작 치수는, 시작은 기본 치수죠? 시작은 기본 치수. 계속 버튼 누르세요. 계속. 그러면 기본 치수를 이제 밑바탕 딱 깔아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 수정만 하면 되고 되게 간단해져요. 수정하는 거는. 자, 공차로 가세요. 맨 마지막 공차. 자, 맨 마지막 공차로 넘어갑니다. 넘어갔어요? 네. 자, 거기 공차 형식의 방법이 없음이죠. 네. 자, 없음을 누르셔서 편차로 가세요. 편차. 자, 우리 마이너스 값이죠. 마이너스 값. 그러면은 여기 상한값을 0으로 잡으시고 하한값에다 0.1을 주세요. 0.1. 상한값은 0, 하한값은 0.1을 넣어주세요. 그럼 여기 옆에 미리 보기 뜨세요? 미리 보기에 마이너스 0.1이라는 값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0.1. 자, 엔터 한번 누르실래요? 엔터. 그리고 미리 보기 보시게 되면 0에서부터 마이너스 0.1이라는 값이 기입이 됐을 겁니다. 확인됐나요? 그러면 반대로 플러스 공차를 플러스 공차를 집어넣으시려면은 자, 상한값에다 0.1 넣어주시고 하한값을 0으로 바꾸시면 돼요. 반대로. 그러면 이제 플러스 공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됐나요? 자, 우리 또 형님들도 쓰러지십니다. 그죠? 자, 우리 형님들 위해 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우선 공차 영역 가시는 거, 공차 영역. 공차 영역의 방법을 뭘로 바꿔요? 편차로 바꾸시면 돼요. 편차. 그 다음에 상한값과 하한값이 있죠. 상한값은 0, 하한값은 0.1.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0에서부터 마이너스 0.1에서부터 0이라는 값이 들어가요. 이렇게 세팅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뒤집으면 우선 0.1에 하한값을 0으로 잡아놓버리면은 실제로 공차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0에서부터 플러스 0.1이 들어가요. 됐나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0.1, 0.2, 마이너스 0.1, 플러스 0.2. 그러니까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 플러스 0.1, 플러스 0.2 이런 식으로 총 4개를 만드시면 4개. 그러면은 우선 하나 만드십시다. 0.1. 자, 0.2인가요? 0.2. 자, 그러면은 상한값을 0, 하한값을 0.2, 0.2를 넣어주시고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은 이것도 수정해야겠네. 이것도 0.2로 바꾸세요. 0.1, 0.2로 이렇게. 요걸 2번 천천히 찍으시면 글자 바꿀 수 있어요. 0.1로 바꿔주시고 마이너스 0.2 공차를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 됐으면은 여기 보세요. 얘를 선택하시고 아까처럼 주석에 가셔서 일반 공차를 뭘로 바꿔줘요?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2로 바꿔주시면은 이제 세팅이 되는 거죠. 요렇게 세팅. 그러면 여기 공차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